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의 간단한 도구? 결국은 그 교육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마지막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교와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강의하고 있는 더드림아트센터 최윤정입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게임 VR학과 김태희 교수고요. 겸직으로 주식회사 진흥디자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배움 공동체에 들어있는 염지원이라고 합니다. 연극 기반 문화예술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정초등학교 교장 전승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연극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어요.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있고요. 참여자들이 그 극적 상황에 들어와서 인물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갈등을 다루기도 하면서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진행했던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도 참여자들이 비밀요원이라는 역할을 입고 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아이농학은 AI와 농학을 접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또 아이가 어린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농학과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고, 그 배경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아이들이 뭔가 좀 다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교육은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이 접목이 되는 그런 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로봇은 현재는 모션 인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사람의 팔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악기를 자동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 현장에서도 재밌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2007년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감형 콘텐츠, 그다음에 영상 미디어, 디지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접목하는 수업들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로 아이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360도 카메라라는 재미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상의 모습들을 재미있고 다양하게 담아보는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3D 캐릭터 아바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상 갤러리에 전시하고 오픈하는 형태도 디자인 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생성형 인공지능과 코딩을 활용해서 반응형 미디어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결국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체로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은 그동안에는 찾아가서 관람을 하거나 찾아오는 연희를 보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늘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과정이고, 그 안에는 주로 이제 소리나 영상이나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엮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활동, 이때까지 관람하는 학류자의 입장이었다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들을 주로 많이 꾸몄습니다. 뭔가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시작한 게 디지털 적용된 이제 수업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증강현실 포켓몬고가 나와서 이 증강현실이라는 아이를 학교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을 통한 예술교육과 디지털에 대한 예술교육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자는 디지털이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우리 예술 장르들이 신체의 감각을 이용해서 느끼고 표현하는 거였다면 여기에 디지털이라는 매개가 하나 더 추가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둘 다 기존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목표했던 것,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은 사실은 따로 문화예술과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때까지는 어떤 문화예술에 있어서 향유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은 자기 자신이 생산자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과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스토리들이 그 아이들이 영상이나 그래픽이나 또는 아이들이 AI 체험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담아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과 조금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화예술 교육이랑 마찬가지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완전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면 누군가는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또 디지털 세계 속에 새로운 불평등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는 건 꼭 정말 필요한지, 얘가 이곳에 적시적소에 맞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이 수업이 혹시나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는지도 항상 염두하고 수업을 기획하고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기술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연극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연극을 본 친구들도 있었고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서 이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랐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때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장르를 조금 벗어나서 확장해서 다른 장르까지 조금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툴을 직접 다루고 윤리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면서 기술을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두고 이것이 예술인가 아닌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아주 뜨겁게 토론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이런 장면들은 이전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던져지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40계단 문화관에서 전통 예술을 하는 선생님들, 미나나 도자기나 보자기 같은 전통 예술 선생님들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디지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지만 제대로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간단한 디지털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디지털이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장돼서 나오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느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는
하나의 얘가 소통하는 도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이런 다양한 기기들은 하나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의 간단한 도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우리를 도와준 하나의 매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툴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안에 기능의 한계가 있어서 참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지금까지 봤던 화려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거에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프로그램의 오류로 자기가 만든 작품들이 잘못 구현이 되었을 때 난처해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한정된 툴을 그래도 최대한 익혀서 그 안에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표현해내고 결국에는 뿌듯해했던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툴을 다루는 방법들을 익혀서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화예술 교육에 중요한 그런 것들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아주 제한적이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사실은 심미적인 감수성,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는 감수성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자기의 변화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화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 교육의 마지막 교육은 예술적 감수성을 통한 인성 교육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이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소통과 표현에 있어서 더 큰 자유로움을 준다는 것인데요. 툴을 배우는 방법만 다르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국한된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베리어 프리 예술에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장벽들을 허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혹은 시간적으로 과거 혹은 미래와 소통하면서 좀 새로운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당연히 문화예술을 하는 데는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재료, 그리고 또 누구나 손쉽게 프로그램도 하고 제작도 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의 활동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과 디지털이 이제 접목이 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왔다면 앞으로 10년 후라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해져서 문화예술 교육의 당연한 일부가 되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